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배울 거야. 이 활용을 왜 따로 찍어놨냐면, 이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2번, 3번 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로 와서 질문해 주면 됩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정해. 어떤 걸 구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을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x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먼저 정해. 그리고 그 x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x를 살려서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야. 방정식을 세웠으면 x값까지 구해주는 걸 우리가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그럼 풀었다고 끝이 아니야.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내가 이제 식을 만들어서 식까지 x값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이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는 게 순서야, 순서.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의 2배에서 5를 뺀 값은 그 수의 4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수를 x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어떤 수의 2배에서 5를 뺀 값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수의 2배에서 5를 뺀 값은 그 수의 4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그 수는 어떤 수야? 어떤 수의 4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x값. 우리 x값 어떻게 풀었어? 2항에서 풀었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2항을 오면 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고요. 이 친구가 2항을 하면 플러스 5가 되니까 9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x는 9라고 구했어. 그럼 이 x가 9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야. 9에다가 2를 곱하고 5를 뺀 값이랑 9에다가 4를 더한 값이랑 같은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9 곱하기 2 하면 18에서 5를 빼주면 13이 되고요. 9에다가 4를 더하면 13이 되네. 그러면 x는 9라는 걸 우리가 확인까지 한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많이 나오는 유형만 이제 위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런 문제 많이 나와.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되어 있지. 연속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11, 12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정수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한 숫자를 x로 잡으면 얘는 x보다 얼만큼 더 커? 1만큼 더 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연속하는 두 정수 또는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연속하는 세 정수를 써주면 한 개는 x, 한 개는 x보다 1 크고 한 개는 x보다 2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 근데 우리 연속하는 세 정수는 제일 작은 수를 x로 두지 않고 x로 둬도 돼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세 정수는 중간에 있는 수를 x로 둬. 중간에 있는 수를 x로 두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것보다 한 개 큰 수는 x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간보다 한 개 작은 것은 x-1. 그래서 세 정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 홀수나 짝수. 그러면 홀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 3하고 5하고 라는 친구가 있어. 그치? 얘네들은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그치? 3, 5, 7 다 얘네들 2씩 커져. 그래서 x 또는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 얘도 세 홀수라고 하면은 가운데 수를 놓고 x 더하기 2,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놓는데 짝수도 마찬가지야. 짝수 2, 4, 6이라고 하는 짝수도 중간에 있는 수를 x로 두면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그래서 짝수든 홀수든 얼마씩 커진다? 2씩 커진다.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짝수는 2씩 커진다. 짝수 똑같이 짝수니까 2씩 커진다 라고 하지만 홀수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할 수가 있어. 왜냐면 홀수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짝수든 홀수든 얼마씩 커진다? 2씩 커진다. 그거 잘 알아두면 돼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그것을 다 더한대.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은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둔다고 했지, 그치? 그게 지금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운데 수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근데 아까 얘기했지. x랑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랑 요렇게 놓으면 안 돼요? 요렇게 놔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왜 요렇게 한 개 큰 수, 한 개 작은 수로 두냐면 우리가 계산을 더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숫자 3개를 더한대. 숫자 3개를 더해볼게. 그러면 이 숫자 x 빼기 1이라는 숫자랑 x랑 더하고 또 x 더하기 1이라는 숫자로 더한대. 숫자 3개를 더한대. 하나, 둘, 3개를 더한대. 되지? 이렇게 더했을 때 그 더한 합이 얼마래? 45래. 그러면 우리가 얘 방정식을 풀면 좌변에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좌변에 동류항을 정리를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지워져 버려. 그러면 x만 3개가 남아. 그래서 3x는 4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도 똑같아. 얘를 한번 해볼게. 얘는 45라는 식이 있잖아. 얘를 정리를 하면 x 3개에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이 맞는지 똑같아. 어차피 그러면 얘 계산하면 x는 15라는 게 나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한 번 더 이항을 해줘야 돼.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42. 그럼 x는 3, 1은 3, 3, 42. 그치? 답은 똑같아. 그런데 이 14 왜 얘랑 답이 틀린 이유는 얘는 제일 작은 수, 중간수, 제일 큰 수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중간수야, 중간수. 그리고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한 개 큰 수, 한 개 작은 수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번에 계산이 되지만 얘는 이항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야. 요렇게는 풀어도 돼요. 하지만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중간에 있는 숫자를 넣어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x값 구하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제일 작은 수 14, 중간수 15, 16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을 다 더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29고 29에 16을 더하면 45 딱 나오네. 그치? 그래서 x값은 얼마다? 15가 아니죠.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답은 14라고 써줘야지 정답이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활용은 이렇게 x값 구하는 값하고 조금 다른 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이나 아니면 더한 거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면 조금 더 쉬운데 올해 아버지 나이는 42살이고 수연이 나이는 5살이래. 아버지 나이가 수연이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일단 미지수 먼저 정해줘야 되겠지. 미지수는 몇 년 후인지 몇 년 후, X년 후에 이렇게 2배가 되는지 해서 몇 년 후, 그 X년 후, 몇 년 후를 해를 X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해를 X로 잡아주면 돼.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면
올해 아버지는 42살이고 수연이는 5살인데 그 몇 년 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로 잡았으니까 아빠는 42살에서 42살에서 몇 년? 1년에 한 번씩 나이를 먹으니까 똑같이 수연이도 5살에서 몇 년?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그 X년 후에 나이가 요렇게 되니까 아빠 나이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빠 나이가 먼저 나와. 아빠 나이 42 더하기 X. 아버지 나이는 수연이 나이는 5 더하기 X가 되겠지. 거기에 몇 배? 2배 하면 곱하기 2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식을 세웠으면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42 더하기 X는 10 더하기 2X 해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2. 그래서 X는 32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많이 간다고?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42살에 32년을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5살에 32년을 더해서 몇 배까지 해줘야 돼? 2배까지 해줘야 돼. 그게 맞는지. 요렇게 더하면 얼마나? 74가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더하면 37에 2를 곱하면 27에 14, 2, 3은 6. 딱 나온다. 그래서 답은 32년 후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자, 먼저 미지수 먼저 정해줘야 돼. 미지수는 몇 년 후가 되는지, X년 후라는 게 미지수가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1년이 갈수록 나이가 먹으니까, 아빠 나이 42에서 몇 년 먹고, 수연이도 똑같이 5살에서 똑같이 나이를 먹어. 몇 년 후. 그런데, 아빠 나이가 먼저 기준이야. 아빠 나이는 수연이 나이의 2배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자, 두 번째는 조금 쉬워. 한 선수가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슛하고 3점짜리 슛하고 합해서 13골을 넣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네. 합해서 13골을 넣어서 총 30득점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그러면 3점짜리 슛을 몇 골을 넣었는지를 물어봤어. 그러면 3점짜리를 X로 잡을 거야. 그러면 2점짜리는 우리 어떻게 잡을 거냐면 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어.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미지수는 한 개여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3점을 먼저 X로 잡으면 2점은 뭘로 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런데 3점짜리하고 2점짜리 합해서 13골을 넣었대. 그럼 얘를 다시 쓰면 3점짜리를 X라고 했잖아. 그럼 2점짜리를 네모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2점짜리는 네모라고 이렇게 지어줬으면 네모를 구하려면 X를 이항을 시키면 되잖아. 그치? X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가 돼요.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치? 그래서 2점짜리 네모는 13 빼기 X라고 써주면 돼. 13 빼기 X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한 개를 X로 잡았으면 다른 한 거 뭐 Y로 잡으면 절대 안 되고 두 개를 합해서 13골이니까 두 개 합해서 13골이니까 한 개를 X로 잡으면 한 개는 13개에서 요만큼 빼준 걸로 잡아줘야 돼. 됐어? 그러면 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3점짜리 몇 개 이렇게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3점짜리 몇 개 하면 3이랑 요 골수랑 곱하기를 해주면 돼. 그럼 2점짜리도 2랑 이 골수랑 곱하기를 해주는데 골수가 다항식이니까 얘는 2에 13-x라고 괄호쳐서 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점수가 총 30득점이라고 했으니까 2점짜리 13 빼기 x개랑 3점짜리 x개랑 총 더해서 30점이다. 이렇게 식을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또 x 풀면 되죠. 2항의 분배 법칙. 26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는
30 되고, 요거 계산하니까 x 되고,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6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x를 구했으면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3점짜리 4라고 했으면 2점짜리는 13골이니까 9개를 맞았겠네. 그치? 9골. 그러면 3, 4, 12, 2, 9, 18 더하면 30점 딱 나오네. 그래서 3점짜리는 4골이라고 답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요거는 아까 거보다 조금 어려웠다. 요거는 x 구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x를 따로 또 구해줘야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2가지 더 배울 건데, 과부족이라는 게 있어. 이 과부족은 뭐냐면, 똑같은 사탕, 똑같은 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저렇게 나눠주거나, 이렇게 나눠주거나 저렇게 나눠주거나야. 내가 46개를 가지고 있어. 사탕을 46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몇 개씩 따로 주는, 5개씩 주는 방법이 있고 6개씩 주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여기에서의 식은 달라지지만 어차피 사탕의 수는 어떻다? 똑같아. 46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47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45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사탕 수는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세워주냐면, 이렇게 나눠주는 식이나 저렇게 나눠주는 식이나 사탕의 수는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바탕은 이렇게 해줄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는 미지수 먼저 정하는 거잖아. 그치?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한테 4개씩 주면 14개가 남고 8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부족하대. 그러면 한 학생한테 4개씩 몇 명한테 나누어 주면 14개가 남고 8개씩 몇 명한테 나누어 주면 10개가 부족한지. 그래서 학생수, 그 몇 명한테 학생수를 x로 잡아주면 돼. 됐어요? 그러면 4개씩 x명한테 나누어 주면 14개가 남는데, 남는 것은 더하기 14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8개씩 나눠준대. 8개씩 몇 명에게 나누어주면 이번에는 10개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나눠준 사탕이나 이렇게 나눠준 사탕이나 변화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준 식이나 저렇게 나눠준 식이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x 4개씩 나눠주면 14개가 남고 8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부족하다 라는 식을 세운 다음에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 되고요.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그쵸? 그럼 x는 6, 어이구 지워졌네. x는 6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x는 6. 그래서 학생 수는 6명이다 까지 구했어. 학생 수는 6명이다. 학생 수를 x로 잡았으니까. 그치? 그러면 사탕의 개수를 구하래. 사탕. 아까 사탕 뭐라고 했어? 4개씩 몇 명한테 나눠주면 14개가 남고, 그 다음에 8개씩 몇 명한테 나눠주면 10개가 부족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탕이나 이 사탕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한 식에다가만 대입을 해서 사탕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해볼까요? 4 곱하기 6에다가 14를 더해주면 사탕의 수가 나와. 4개씩 6명한테 나누어 줬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대? 14개가 됐대. 그러면 34개, 8개가 되겠지. 그치? 요것도 38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6 곱하기 8 하면 6, 8에 48에 10 빼주면 38개 딱 나오지. 그치? 그래서 사탕의 개수는 여기 있는 식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한 개를 대입을 해서 학생수 대입해서 사탕수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과부족이야. 과부족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1차 방정식의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식은 요거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거속시라고 해서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하기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나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력은 요렇게 되겠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되겠지, 그치? 아니야, 나는 시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렇게 해주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돼.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요 그림만 딱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식을 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속력하고 거리하고 시간을 나왔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킬로미터하고 친구들은 시야, 시. 미터하고 친구들은 분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6km라고 하면은 1시간이라고 하면 요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근데 6km에 30분이라고 하면 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을 시로 고쳐줘야 돼. 그럼 시로 어떻게 고치느냐? 30분은 60분의 반이니까 2분의 1시라고 고쳐줘야 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 지금 킬로미터 5시간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단위는 고칠 게 없고 얘도 표를 만들면 조금 더 쉬운데 로아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4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6km를 걸었는데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의 길을 같은 길을 걸어왔대. 그래서 총 5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등산을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라고 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왜냐면 거리를 x로 잡았기 때문에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하기를 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왜냐면 우리가 미지수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식에서 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거리 진짜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말이 조금 꼬였는데 아무튼 그 거리를 구하면서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된다 요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식이 따로 있어. 그래서 다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간 거리랑 내려온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 올라간 거리를 x로 두고 내려온 거리도 x라고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리고 속력은 올라갈 때는 4km, 내려올 때는 6km가 됐어. 그래서 걔랑 더해서 총 5시간이 걸렸거든. 여기가 시간이잖아. 그럼 시간은 뭐라 그랬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 그랬어. 그래서 2시간 더하기 2시간 했더니 총 5시간이 되었다라고 식을 써줘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좀 어려웠지.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 여기 나와 있어. 속력 올라갈 때 4분의 x, 내려올 때는 6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거리를 더해서 총 5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서 요 중간식에 x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만 갖다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4분의 x랑 6분의 x랑 더해서 총 5시간이 걸렸다. 그럼 우리 요거 1차 방정식 복잡한 거에서 한번 풀었어. 각 항에다가 다 12를 곱해. 근데 거의 여기는 안 곱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각 항마다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조금 근데 요 문제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풀 수가 있어.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그 문제들만 많이 나와요. 이게 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혹시나 거리 속력 시간을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 알려주도록 할게요.